안녕하세요. 11월 2일 오늘의 축구 소식을 브리핑하는 조던 HD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봉사 서류를 조작해 장현수는 축구 대표팀 자격 영구 박탈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병역 특례 체육요원 대체 복무 기간 중 봉사활동 증빙 서류를 조작한 축구 대표팀 수비수 장현수가 축구 대표팀 자격 영구 박탈의 중징계를 당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1일 오후 2시, 11월 1일 오후 2시 신문로에 있는 축구회관에서 공정위원회를 열고 장현수에게 대표팀 자격 영구 박탈과 함께 벌금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2014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로 병역 특례를 받은 장현수는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34개월 동안 해당 분야의 특기 활동을 해야만 하며 청소년이나 미취학 아동 등을 대상으로 544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하고 그 실적을 관계기관에 증빙해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해 활동 기간을 부풀린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작년 모교 후배들과 함께 훈련하면서 총 196시간의 봉사활동을 했다고 관련 사진과 함께 증빙서류를 제출했지만 폭설이 내린 날 맑은 날씨에 훈련한 사진을 첨부하거나 같은 날 찍은 사진을 마치 다른 날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로 올려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장현수는 에이전트를 통해 봉사활동 증빙서류는 문제없이 제출했다고 밝혔으나 문화체육부 관광부의 현장 조사 방침에 지난 26일 봉사활동 실적을 부풀린 게 사실이라고 또 번복을 했습니다. 장현수는 문제가 불거진 뒤 협회를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다. 깊이 반성하고 자숙하고 있다. 11월 A매치 기간과 12월 시즌이 끝난 뒤 주어지는 휴식 시간에 체육봉사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마저도 팬들에게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과였습니다. 일단은 오늘 타임라인으로 봤을 때 장현수 선수의 징계가 오후 4시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뭐 이게 그거죠. 뭐 1월 3일, 1월 6일 뭐 해가지고 뭐 똑같은 날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되게 나누어서 3, 4, 5, 6, 8, 9 또 7인 또 뺐네. 뭐 쉬는 날인가봐. 카카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참, 아니 내가 저번에도 뭐 말했으니까 길게 말하지 않겠지만 저는 아직도 똑같이 생각해요. 현대왕자전복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파터 장현수 골 좋다고 생각하면서 참.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저도 방지 좀 바꿀게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요. 조작하는 성의도 없다고. 심지어 네, 그냥 그렇게만 말하겠습니다. 조작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거 맞나 아닌가 이것도 아니고 이거는 누가 봐도 같은 날 같은 시간 조작하는 성의도 없어요. 조작하는 성의도 심지어. 장현수는 협회의 공식 루트를 통해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장현수가 거듭 사과했습니다. 그는 뉘우치는 마음으로 자숙하겠다라고 밝혔고 장현수가 축구협회에 보낸 사과문 전문을 살펴보면 안녕하세요. 축구선수 장현수입니다. 먼저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이번 일에 관한 저의 책임을 합리화할 수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아무리 반성하고 뉘우치더라도 부족하다라는 점은 명확히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입이 10개라도 국민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로 영광스럽게 뽑혀 병역특례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축구 선수 이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2014년 아시안게임 당시 국민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열정적인 응원과 많은 사랑 덕분에 다행히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병역특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축구 선수로 더욱 집중하고 노력하라고 주신 귀중한 기회와 소중한 시간을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에 전념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국민의 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이번 대한축구협회의 징계와 국민 여러분들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수용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형태로든 여태까지 제가 팬 여러분들로부터 받았던 사랑에 보답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살겠습니다. 축구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시켜드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후원대로 녕만세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병역 특례 꿀답 말고 국대 박탈을 징벌이라고 여기기나 하겠냐? 후한배로님 감사합니다. 늘 반성하고 뉘우치는 마음가짐으로 자숙하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모범적인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말로 이제 사과문이 마무리되었는데 일단은 뭐 사과문도 말을 해야 되니까 뭐 사과문을 또 말 안 하면 안 쓴 줄 아는 분들도 있을 테고 이런 거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물론 다 아시겠지만 여튼간에 장윤수 선수가 축구협회를 통해서 사과문을 또 올렸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타임라인인데 대한민국 국가대표를 영구히 박탈되었고 협회는 단호하게 장윤수 선수에게는 이 다음에 사면 규정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공정위에서는 장윤수 선수가 태극마크를 다는 것은 영구히 부적절하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공정위원회가 병역특례를 받고 이행하는 봉사활동 시간을 조작한 수비수 장윤수가 추후 다시금 사면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장윤수가 실제 진행한 봉사활동 시간을 부풀려 병무청에 제출한 사실을 확인한 뒤 1일 오후 2시 축구회관 6층에서 공정위원회를 열었으며 2015년 개정된 관련 법에 따르면 병역특례 선수는 4주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34개월 동안 관련 분야에서 근무해야 되며 그리고 544시간 동안 특기를 살려 봉사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윤수는 지난 겨울 모교 경희고에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이수에 나갔다고 자료를 제출했고 그런데 이제 장윤수 선수가 봉사활동 실적 196시간을 제출하면서 부풀린 게 국회의원 하태경 의원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2시간가량 논의 끝에 오후 4시 공식 발표가 나왔는데 서창희 공정위원장은 장윤수 선수에 대해 영구히 국가대표 선발 자격을 박탈하며 아울러 장윤수 선수에게 벌금 3천만 원을 부과하고 장윤수 선수가 대한축구협회 등록 선수가 아니라 협회 차원 국내 관련 대회에 출전에 대한 제재는 실질적 제재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현재 가능한 개인에게 대한 최고로 강한 금액과 벌금과 이제 제재를 가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징계의 근거는 국가대표 명예실추이며 서 위원장은 벌금은 명예실추 행위와 관련해 부과했고 협회 징계 규정에 따르면 국내 등록 선수가 아니고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선수가 미등록 사유로 등록이 안 될 경우 징계를 할 수 있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징계가 내린 것이고 벌금은 명예실추 행위와 관련해 부과했다며 3천만 원 벌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표 자격 영구 박탈에 대해서는 대표 선발 자격 제한은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국가대표 관리 규정에 따라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자는 국가대표 선수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자리였으며 서 위원장은 병무청에서 경고를 받은 사안에 대해 영구 박탈이 나온 것을 개인 입장에서는 과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일벌백계 차원에서 결정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장윤수 선수가 현재 후아육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오늘은 장현수 특집인가요? 오늘은 장윤수 특집이자 현수야 벌받자 마지막이죠. 예, 벌 받았죠 뭐. 뭐 일단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전했으며 장윤수 선수가 현재 일본에 있어서 원칙상
공정위원회에서는 본인을 출석을 시켜서 반성 정도를 확인해야 하는데 오늘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했고 전화통화를 했으며 장현수 선수가 반성을 깊게 하고 있고 모든 자기로 인해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준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징계도 달게 받겠다라고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고 의미로 다소 중하다 생각될 수 있는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서 위원장은 추후 사면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을 했는데 제명에 대한 규정은 실제로 있고 만약에 제명이면 7년 이상이 경과되면 다시금 뭐 판단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대요. 네. 하지만 대표 선발 자격에 대해서는 사면 등의 내용은 없으며 공정위에서는 영구히 태극마크를 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결정했다고 하며 사면은 앞으로 결코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모든 장현수에 대한 타임라인으로 정리해본 징계 결과였는데 뭐 일단은 제가 어제 말했었죠. 협회도 문제다. 근데 저는 똑같이 협회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제 입장을 고수하자면 저는 10월 10일 날 이제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 다음 날 장현수 선수에게 물어봐서 이 결과를 확인했고 이 지금 징계위원회가 열리기까지 3주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제 머릿속으로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고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이 선수가 와야 되는데 못 온다라고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일본이 어디 뭐 아프리카예요? 응? 왔다 가면 되지. 왔다 가면 되지. 1박 뭐 늦어도 1박 2일 아닙니까? 아니 나는 제 생각으로는 솔직히 아직도 그냥 이해가 안 돼요. 네. 뭐 구단에서 안 보내줄 리도 없고 이런 일로. 네. 왜냐면 구단에서도 이제 그 장현 선수에게 엄중 경고를 했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더 큰 일을 만들고 싶지 않은 그냥 큰 징계는 맞죠. 영구 박탈은 사실 큰 징계는 맞는데 그래도 저는 와서 얼굴 보여주고 사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네. 왜냐면 이게 정말 어떠한 경중을 따질 수가 없는 처음 있는 일이었죠. 국가대표 선수가 군 면제를 받고 뭐 바뀐 법이라고 하나 그래도 이렇게 국민들의 분노를 사게 했는데 뭐 전화로 반성을 했다라는 걸 확인했다라는 것도 저는 웃기고요. 네. 여튼간에 뭐 장현수 선수 이야기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뭐 굳이 뭐 해야 되는 게 있다면 하겠지만 여튼간에 장현수 선수의 과정과 징계가 이렇게 끝이 났죠. 끝이 났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사실 좀 큰 징계이긴 해요. 그래도 분명히 받았어야 될 징계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알아야지. 그러니까 축구협회가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여기까지예요. 만약에 뭐 장현수 선수가 뭐 진짜 군대 관련된 현대왕자전북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잘 가라 장현수. 앞으로 국내 리그에서도 못 뛰게 될 듯. 그렇죠. 뭐 뛰면 욕을 엄청 먹겠지. 여튼간에 장현수 선수가 뭐 볼 일도 없을 것 같고 국내에서 그냥 여튼간에 최근에 대표팀 인기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뭐 이승우도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고 있지만 같은 이제 국가대표팀에서 뛰는 또 아시안게임에 나갔었던 그 선수들이 좋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고 괜찮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주 큰 이슈를 만들어줬고 어찌 보면은 나중에 우리가 뭐 좀 잊혀질 수도 있을 거예요. 좀 시간이 지나면 물론 생각하면 바로 떠올리겠지만 뭐 이것저것 바쁘고 새로운 선수가 뭐 나오고 이강인 선수나 정우영 선수나 그 유럽 큰 무대 큰 팀에서 이제 또 뭐 1군을 만약에 뛰게 된다면 이런 상황이 막 조금씩 잊혀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다시금 떠올렸을 때 아 그때 진짜 막 대단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오랜 시간 동안 끌었던 것 같아. 이렇게 안 뽑혔으면 좋겠다라고 국민들이 성토하던 선수, 근데도 계속 뽑혔던 선수, 그 와중에도 또 나름의 인정을 받았던 선수.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병역특례까지, 아니 병역 면제, 뭐 아무튼 병역을 이제 면제를 받았고, 그런데도 그거를 이제 서류 자료를 조작해서 이렇게 영구 제명까지 된 장현수 선수의 인생도 기구하다고 생각이 들고. 여튼간에 뭐 선수로서는 알아서 잘 하길 바라고 앞으로는 뭐 이러한 국가대표 관련이나 더 안 좋은 소식에는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네, 더 안 좋은 소식에는 뭐 여튼간에 장현수 선수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이제는 해외 축구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마르셀로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전했습니다. 마르셀로의 오른쪽 햄스트링 부상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며, 원래는 그냥 타박이나 종아리에 살짝 근육이 올라왔다 생각했는데 아니래요. 햄스트링 부상이 발견이 됐고, 재활 기간은 아직까지 미정이며 당분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마르셀로 선수를 다시금 경기장에서 본다라는 게 뭐 최소 아주 가벼운 햄스트링이면 한 달 정도 쉬긴 하는데 뭐 이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지금 마르셀로 선수가 부상을 복귀하고 다시 와서 또다시 다친 부위가 두 개이기 때문에 뭐 종아리가 필요하기도 하고 햄스트링까지 있으니까. 네. 마르셀로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레알에서 최다 득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 시즌. 뭐 레알이 새로운 감독으로 솔라리가 왔는데 감독 대행이지만 골치가 좀 아프겠습니다. 네. 리버풀의 안필드에 새로운 팬들을 위한 바가 생겼습니다. 리버풀 안필드에 위치하고 있는 이 콥바, 써있죠? 더 콥바. 네. 콥바는 토요일에 있을 에미레이츠 스타디움 아스날 원정 경기를 시작으로 모든 원정 경기를 중계해 줄 것이며, 바를 찾아주는 많은 팬들은 경기 시작 2시간 전에 오픈을 하고 경기 종료 때까지 새로운 바에서 아스날 경기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바의 입장료는 무료이며 수용 인원은 700명까지 수용할 것이고, 가족, 친구 등 경기를 볼 수 있는 넓은 공간과 다양한 먹거리도 구입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뭐 그래봤자 피쉬앤칩스지 뭐. 스탠드에 있던 소매점은 컵바로 변경이 되었고, 컵바에서는 이전의 리버풀 경기와 라이브 음악, 대형 스크린으로 원정 경기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뭐 보니까 써있는 거는 그 원정 경기를 해준대요. 그러니까 홈 경기는 경기장 가서 보라는 거고. 네. 이 보면은 이 바도 있고, 이 보면은 또 스토도 있는 거 보면은 같이 뭐 하나 봐요. 네. 궁금하네요. 또 이런 거는 나중에 가보고 싶다. 궁금하네요. 상암동에 있을 것 같은 비주얼. 1층에 만약에 이런 컵바 있으면 잘 되려나? 그냥 뭐 축구바로 해야겠지. 컵바로 하면은 컵바는 너무 많으니까 한국에도. 훈바는 뭐야? 씨. 훈바로 만들 거면 그건 타팀팬 아니에요? 그 정도면? 아니 뭐 술집을 훈바로 할 거면 그 타팀팬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훈바면 리버풀 팬들만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다 들어가는데. 자, 다음 소식은 스카이 스포츠에서 보도하길 파리는 도르트문트의 제이든 산초 영입에 관심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가 파악하기로는 파리는 도르트문트로부터 이 18살의 제이든 산초를 영입하는데 매우 큰 관심이 있으며, 그가 계속해서 분데스리가에서 인상 깊은 활약을 펼치는 가운데 파리는 그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맨유와 아스날도 영입을 원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과르디올라는 그의 재영입을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산초는 정기적인 1군 출전을 모색하면서 맨시티의 프로 계약 제의를 거절을 했고, 2017년 800만 파운드 110 아니구나. 죄송해요. 저 잘못 이걸 했네. 800만 뭐야 이거? 뭐 개판이야. 죄송해요. 800만 파운드가 아니라 800파운드예요. 800파운드. 아마 15억? 800만 파운드 맞나? 잠깐만요. 이상하다. 잠깐만 찾아볼게요. 금방이면 돼요. 제이든 산초. 맞네. 네, 맞아. 엄청 저렴한 금액으로 갔네. 산초가.
산초가 여튼간에 현재 지금 파리의 관심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도르트문트와 산초와 사인한 후에 그의 올 시즌은 아주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산초는 지금까지 출전한 13경기에서 5골을 넣었고, 그중 4골은 지난 3경기에서 연속적으로 골을 넣고 있으며 독일로 이적한 이후로 25경기 출전하며 6골을 넣었습니다. 근데 얘 어시도 많아요. 심지어 빠르더라고. 쬐깐한데 빠르고 잘 이용하. 근데 가끔씩 이제 되게 좋은 찬스에서 더 좋은 찬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욕심내는 부분이 있는데, 뭐 그런 거는 이제 어리니까 좀 주변에서 좀 경험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수들이 잘 또 옆에서 케어해 주면 또 저 좋은 선수가 되겠죠. 아무튼 탯주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팟빵에서 놀러왔어요. 쿠키로 끊으면 좋아하신다면서요. 나 지금 너무 좋았어요. 나 깜짝 놀랐네. 나 이렇게 갑자기 훅 들어오는 거 너무 좋아해요. 태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팟빵에서 팟캐스트. 네, 너무 감사합니다. 나 순간 너무 설렜네. 고맙습니다. 빵아. 50 뻔했잖아. 유벤투스 마르타 단장은 그리고 알도 마찌아 최고 재무 적임자 둘 다 모두 계약이 해지가 되었습니다. 유벤투스는 마르타 그리고 이 마찌아 이 두 명과 함께 고용 계약 해지를 발표했는데, 이 마르타 단장은 마르타는 단장이었고, 마찌아는 이제 최고 경영인 CEO 자리, 그 다음에 최고 재무 적임자 CFO, 그 다음에 이 두 가지의 직함을 가지고 있다가 둘 다 헤어지게 되었죠. 이게 사실상 견해가 달라요. 그러니까 마르타 단장은 우리는 선수를 아주 저렴한 금액, 그 다음에 우리 명성이 있으니까 선수들이 오고 싶어 하는 구단이니까 저렴하고 뭐 계약이 만료되거나 아니면 뭐 방출되거나, 하지만 우리가 잘 쓸 수 있고 잘 키워서 쓸 수 있는 충분한 구단이다. 우린 그런 눈이 있고 그런 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더 크죠. 유벤투스는 투자를 해야 된다.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그런 식으로 선수를 데려오고 하면은 우리가 원할 수 있고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타이틀과 명성을 꾸준히 유지할 수가 없다. 라는 이제 소리의 견해가 큰 거예요. 견해가 크니까 그러면 가시라. 더 계약할 마음이 없으니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가시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뭐 그 잘 스타일이 맞는 사람이 또 들어오겠죠. 유벤투스가 그 나름 이구아인 데려올 때도 1,000억대 썼고, 호날두 데려올 때도 1,000억대 썼고, 이제 많이 달라진 거죠. 울버햄튼은 포르투갈 국가대표 대표팀의 골키퍼인 후이 파트리시우 이 선수에 대한 보상금을 스포르팅에게 지불했습니다. 스포르팅과 법적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울버햄튼은 1,800만 유로 235억을 스포르팅 리스본에게 지불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태는 아실 거예요. 이 리스본 서포터들이 이 구단의 버스를 뭐 점령하고 그 다음에 감독을 패고 선수들도 막 이 구타를 당해가지고 이 몇몇 선수들이 나갔죠. 뭐 그렇게 나간 선수가 뭐 파트리시오나 아니면 젤송 마르틴스나 또 몇몇이 있는데, 여튼간에 이 나갈 때는 그러니까 울버햄튼하고 계약할 때는 그냥 FA로 계약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법적인 또 그런 게 얽힐 수가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돈 주고 데려갔어요. 돈 주고 데려갔고, 울버햄튼은 조금 시간 지났지만 아마 요쪽에 포르투갈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마무리를 좀 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적료 235억을 지불하고 그냥 깔끔하게 끝내겠다. 네. 하는 거죠, 뭐. 190억으로 샤키리를 영입한 것이 클럽의 신의 한 수였다라고 리버풀 레전드가 말했습니다. 샤키리를 영입한 것은 위르겐 클롭 감독의 최고의 업적이다 라고 리버풀의 전설적인 선수였던 존 알드리지가 남긴 말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여름 큰 기대를 받지 못한 채 리버풀에 합류한 샤키리는 어느새 팀의 핵심 선수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위기는 최근에서 찾아왔는데 A매치 기간 중에 살라, 마네, 케이타 등 많은 주축 선수들이 부상을 입으면서 전력 누수가 발생이 되었고, 조던 핸더슨까지 출전이 불투명한 탓에 리버풀은 무패 행진에 대한 제동이 걸리는 듯 했습니다.
해결사로 나선 선수는 샤키리였는데 지난 21일 허더스필드 타운과의 경기 그리고 리그 9라운드에서 올 시즌 두 번째 선발 출전을 하며 기회를 잡은 이 샤키리가 살라의 결승골을 만들어내면서 동료들의 부상 공백을 훌륭히 메웠습니다. 활약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으며 샤키리는 이어진 레드스타전과 카디프 시티전에서 각각 1개의 도움과 1개의 골을 올리며 주전 도약 가능성까지 확실히 증명을 했습니다. 당초 샤키리를 향한 기대치가 높진 않았는데 지난 시즌 스토크시티에서 올린 8골은 리버풀 팬을 충족시켜주기에는 충분했으며 부족했으며 미안해요. 잘못 해석했네. 부족했으며 190억이라는 비교적 저렴한 이적료로 이를 역시 같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샤키리가 저번 시즌 스토크시티에서 8골 넣었는데 그 마지막 그 경기에서 그 이제 이겨야 되는 경기에서 그때도 골 넣었죠. 근데 못 이겼지만 그때 선제골 넣고도 못 이겼을 거예요. 스토크가. 근데 샤키리가 뛰기 전까지는 계속 좀 샤키리 잘하겠지 잘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 이렇게 잘할 줄 몰랐죠. 시야가 사실 마네나 뭐 몇몇 선수들보다는 훨씬 낫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잠깐 중앙 미들에도 내려가서 충분히 경기를 아우러 줄 만큼 생각보다 그 미드필더 역할도 되게 잘해줬고 또 올라와서 공격적인 역할도 잘해주고 또 킥도 좋고 네. 활동량도 많고. 근데 조금 이제 아무래도 클럽이 걱정하는 건 국대에서 너무 많은 경기를 다 뛰고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조금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일찍 빼주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좋아요. 네. 본인도 사실 조금 스트레스는 받는다라고 솔직히 얘기했지만 그래도 뭐 자기가 여기서 주전 경쟁을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렇게 좋은 경험 할 수 있는 거 다 만족한다고 하니까 잘했으면 좋겠어요. 스위스는 얘가 뭐 에이스지. 공격적으로는 못 나오니까 경기를 사실 뭐 스토크에서는 미친듯이 나왔으니까 오래 있으면 좋죠. 아무튼 정말 좋은 선수예요. 네. 좀 많이 놀랐어요. 이 정도로 잘할 줄 몰랐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패스 잘하더라고. 스타병이 재발한 MD7 데파이는 리옹 감독으로부터 꾸중을 들었습니다. 데파이가 경기 후 인터뷰로 인해 동료들 앞에서 이 제네시오 감독에게 질타를 받았습니다. 데파이는 앙제전 선발에서 제외되었지만 교체 투입 8분 만에 어시스트를 기록했고 후반 42분 득점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데파이는 경기 후 프랑스 라디오 몬테카를로 RMC 인터뷰에서 말하길 경기를 내가 바꿨다라는 말도 지긋지긋하며 리옹에서 난 존경받고 있다라는 마음을 못 느끼고 있고 경기 마치면 나는 너무나 정신적으로 힘들고 괴롭고 그리고 나를 선발로 안 쓴 감독 결정을 받아들이지만 나 어떻게 나를 안 쓸 수 있나 좀 실망스럽다 라고 말하면서 그의 마지막 말은 나는 이곳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그 존경받아야 할 선수다 라고 말하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그는 맨유 시절 루니로부터 2군 경기로 이제 가라고 바나리 지시했죠. 고급 사단과 가죽 자켓을 입고 2군 경기를 뛰러 오는데 카우보이 모자까지 쓰고 와 루니를 당시 이제 부상 복귀했던 루니를 당황시켰고 루니는 데파이에게 다가가 너에게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훈련장에 올 때는 화려한 물건들은 웬만해서 놓고 와라 라는 충고를 받았지만 그마저도 무시했으며 리옹의 제네시오 감독이 말하길 데파이가 언제나 훈련에 지각하는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되며 그리고 금지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팀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개인 스폰서를 위해 다른 축구화를 신는 것도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앙제전 데파이의 부적절한 웜업에 대해서도 자신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을 남겼고 데파이는 현재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너무 늦게 깨닫고 있는 것 같고 이 선수는 팀에 대한 헌신이 부족한 사람이며 데파이는 좋은 경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겸손이라는 또 하나의 마음가짐 또 필요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잘하죠. 리옹 잘해요. 잘하는데 오버하는 거지.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저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좀 겸손함도 좀 가지고 있다면 더 좋은 선수로 이제 평가가 되고, 다른 팀에서도 이제 선수를 영입할 때 그 실력만 보고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싸가지도 보잖아요. 얘 싸가지가 없어요. 아니, 물론 뭐 그 싸가지를 그 덮는 뭐가 있다면야 뭐 네이마르처럼 이적하기도 하지만, 여튼간에 안 좋아합니다. 아니 국대 가서는 되게 잘하던데. 아니 뭐 이렇게 이렇게 막 깝치지도 않고. 다른 데 가고 싶나? 첼시의 따뜻한 환영에 감사해야 하는 램파드에 관한 뉴스입니다. 프랭크 램파드는 감독으로서 스탠포드 브릿지를 처음으로 방문해 영웅 대접을 받은 뒤에 자신은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램파드는 첼시 상대로 3대2로 아쉽게 졌으며 맨유를 꺾은 이후 또다시 승리를 거머쥘 뻔했습니다. 전반에만 2개의 자책골이 힘들게 들어갔고, 이것이 이 더비를 힘들게 만들었으며 하프타임 직전에 넣은 파브레가스 골이 결승골이 되었습니다. 램파드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말하길 첼시 팬들에게는 정말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선수 시절 이 팀을 떠나게 되었을 때 저는 조용히 클럽을 떠났었고, 그 당시에는 팬들이 저에 대한 기분이 상했었겠지만 이제는 그것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좋은 추억들만 가지고 있고,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서, 그리고 이곳에 돌아와서 이렇게 환영을 받게 되어 저는 정말로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다며 첼시 팬들에 대한 감사함을 함께 나타냈습니다. 뭐 일단 열심히 뛰었나봐요, 더비 선수들이. 그래도 좋은 루트로 흘러가고 있죠. 램파드하고 이 제라드는 좀 괜찮은 것 같고, 그 잠깐 뭐 이 시대에 뛰었던 또 잉글랜드 출신 선수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출신 선수들 봤을 때 긱스가 좀 안 좋더라고요. 긱스가 지금 조금 이런저런 그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긱스가 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웨일즈 대표팀이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 새로운 감독 구하고 있다, 이래저래 뭐 찾고 있다 이러는데, 찾고 있나 보죠 뭐. 장모 레전드 긱스. 긱스 진짜 대단했죠. 근데 약간 장모는 또 얘기하지만 약간 와전된 거예요. 그 동생 그거는 맞는데, 장모 그거는 원래 잉글랜드 쪽에서 장모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동생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약간 좀 와전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장모를 건드렸어 이렇게 나와가지고 약간 조금 더 와전됐죠. 장모는 사실 상 거의 무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장모까지 만약에 진짜 정말 그랬으면은 그 정도 까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동생도 충분히 나쁘지만, 저도 원래 진짜인 줄 알았는데, 현지에 사시는 분이 한번 글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이게 약간 한국에서는 잘못 나간 것 같다. 장모도, 그러니까 덧선이나 미러지 같은 데서 뭐 동생까지 아내까지 건드렸는데, 설마 장모도 건드린 거 아니? 이런 게 약간 와전돼가지고 그게 조금 이제 잘못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왔고, 잠시만요. 다른 기사가 하나 있어서 이거 하나만 잠깐만 정리 좀 할게요. 그 어제 밀란 경기가 있었어요. 밀란 경기가 있었는데, AC 밀란 경기, 이거는 리그 경기. 그 경기에서 제노아랑 경기가 있었는데, 밀란이 로마뇰리가 91분에 극장골 넣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밀란도 사실상 좀 살아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터 밀란도 계속 잘하다가 얻어맞은 거잖아요.
저기한테, 바르셀로나한테. 그러니까 리가에서는 괜찮아요. 수소 어제 골 넣었어요. 어제 수소가 선제골 넣었고, 그 다음에 제노가 쫓아갔고, 그 다음에 로마놀리가 91분에 극작골 넣었고, 요렇게 요런 식으로 흘러갔더라고요. 네. 아, 이것도 해줘야지. 멀티골로 웨스트햄을 물리친 토트넘의 손흥민에 관한 소식입니다. 손흥민은 카라바오컵에서 웨스트햄을 물리치는 두 골을 터뜨리며 멀티골! 토트넘에서 150번째 경기를 자축했고, 와, 벌써 150번째 경기를 뛰었으면 사실 많이 뛰었어. 그러니까 거기서 많이 나와서 그렇지. 루카스 페레즈의 헤딩으로 웨스트햄이 한 골을 만회했지만 유렌테의 왼발 발리슛으로 토트넘은 4강전에 진출을 했습니다. 4강전에서 만날 팀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 북런던 더비, 드디어 손흥민과 레노? 레노 못 만날 수 있겠다. 왜냐면 체어가 컵대에 나올 것 같으니까. 여튼간에 이제 4강전에서 아스날을 만난다라는 것이 확실해졌고요. 정해졌고요. 게다가 알리의 정교한 패스를 받은 손흥민은 골대 구석으로 골을 넣었는데 이게 골을 못 보신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영상은 아니고 원래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이 있기만 하고 편집을 못했어요. 못할 것 같고 움짤을 준비했어요. 움짤을 준비했어요. 움짤 여기 있다.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여기서 흥민 선수가 박스. 이 첫 번째 골 아직까지. 아, 이게 두 번째 골 같은데? 아, 맞네. 이게 두 번째 골. 요게 첫 번째 골. 잘 줬지. 잘 받았고. 잘 넣었고. 잘 풀렸네. 진짜. 원정 가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골 다시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골.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확실히 손흥민이 이거 제끼는 거 참 잘해. 보니 그 타이밍을 되게 잘 잡는 것 같아요. 요게 마샬이 안 됐지. 마샬이 이걸 못해가지고. 잘했죠. 아, 이게 아주 핵잼입니다. 핵잼. 남미의 이제 챔피언스 리그를 할 수 있는 코파 리베르타 도레스컵 결승 대진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결승 대진이 보카 주니어스 때 리버 플레테. 이게 정말 아르헨티나 최고의 슈퍼 클래시코라고 불리는 보카 대 리버가 만났습니다. 네. 이게 4강전에서 보카는 이제 팔메이라스 전 예리미나가 뛰었던 팀이고 이제 리버 플레테는 이제 그레미오 아르투르가 뛰었던 팀이죠. 네. 그레미오는 사실 많이 아실 거예요. 이제 FM에서도 워낙에 좋은 선수가 많은, 여기에 링콘이라 있잖아. 또 어린애 항상 그 고포템 맞는 걔가 유럽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네. 그레미오가 참 좋은 선수가 많이 나오고 루안도 있고, 네. 여러분들이 FM 좀만 하셨거나 아니면 해외 축구 이적 소식에 관련된 분들은 정말 많은 기사를 접해봤을 만한 팀인데, 그레미오는 심지어 그 브라질 리그에서도 되게 약간 자본이 여유가 좀 많은 팀이에요. 네. 좋은 선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근데 두 팀 다 아르헨티나 팀한테 져가지고 아주 부들부들 될 겁니다. 진짜 이게 남미에서는 되게 인기 있을 수밖에 없는 챔스니까. 그 다음에 항상 거의 아르헨티나나 이 브라질 클럽이 만나거나 하면은 오히려 더 라이벌 관계 때문에 되게 빡센데, 진짜 이렇게 만나네요. 보카랑 리버 플레테가. 대박일 거예요. 대박일 거고. 장현수 얘기는 어제도 있는데 오늘 거도 앞에 아예 분량을 다 먹었어요. 연속 3번. 유튜브 올라가시면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튼간 이렇게 만나게 되었고, 이 팀 포스터도 엄청 멋있더라고. 아시죠? 네, 파본이 있습니다. 파본.
그리고 저 팀에 메사가 있어. 메사. 그리고 얘도 기억나실 거예요. 예. 자라테. 이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봤던 자라테. 파보니 뭐 이 중에서는 요즘 제일 핫하긴 하겠죠. 네. 근데 워낙에 또 FM에서는 다 쩌는 애들이 많아서. 리버풀 때는 또 걔네들이 있었잖아. 옛날에 뭐 지금 아니지만 지금 한 명은 제니티에서 수비수하고 있고 리옹 갔다가 한 명은 걔 스위스 바젤 있는데 발란테인가? 그 두 수비수 되게 좋았던 애들 있잖아요. 지금 다 유럽 갔는데 FM 할 때 항상 갔었죠. 발란타랑 그 옆에 잘생긴 애 있었잖아요. 아 걔도 이름 까먹었다. 걔네들도 근데 유럽 가가지고 뭐 안 돼. 진짜 FM을 항상 뒤로 와 썼었는데 뭐 안 되더라고. 발란타도 그 바젤에서 뭐 나오지를 거의 뭐 나와도 평이 별로 안 좋고. 프랑스 갔던 애는 지가 돈 때문에 갔어요. 러시아로. 뭐 커리어 조진 거지 뭐. 여튼 이거는 사실 나중에 요거는 구해서라도 보려고 결승을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또 나왔습니다. 무리뉴가 라파엘 바란을 1억 파운드에 영입하겠다 라고 또다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맨유의 감독 무리뉴는 레알의 중앙수비수 라파엘 바란을 영입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영국 가디언지에 따르면 무리뉴가 1월 영입 자금으로 1억 파운드를 사용해서 바란을 데려오겠다. 그러면 바란을 어떻게 데려온다는 얘기냐? 현재 무리뉴는 레알의 혼란기를 틈타 바란을 영입하길 강력하게 바라고 있고 레알 마드리드가 지난 경기에서 바르셀로나에게 5대1로 처참하게 패배를 당하고 리그 9위로 이거 리그 9위라 해가지고 그냥 축구 팬들이 보니까 100구라 하더라고. 레알이 좀 하얀색에다 하니까 뭐 100구야 하더라고. 아무튼 리그 9위로 하락하는 것을 보았으며 무리뉴는 그들의 후방 전술을 강화시킬 수 있는 라파엘 바란에게 꽂혀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 맨유는 리그 19위인 뉴캐슬보다 3실점이 더 많은 17실점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게 문제지. 이거 진짜 문제다. 맨유가 뭐 사실 최근에 좀 나아지고 있다고 하나 리그 거의 꼴찌에 있는 뉴캐슬보다 3실점이 더 많다라는 건 그럼 왜 이렇게 터지고 다닌 거야? 어디서 터진 거지? 왜 이렇게 실점이 많지? 모르겠어요. 지금 린들레프가 좀 약간 정상인이 돼가지고 좀 괜찮은데 린들레프 짝이 지금 스몰링이 나오는데 스몰링도 사실 괜찮게 뛰긴 뛰어요. 근데 이제 뭐 한번 훅 가면은 이제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무리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무리뉴 입장에선 괜찮은 선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쩌는 선수가 필요한 거지. 쩌는 선수. 괜찮은 거는 그러니까 괜찮은 선수는 맨유에 올 필요가 없지. 아주 좋은 선수가 와야지. 그렇다 보니 그러니까 어차피 무리뉴는 뭐 보아탱이 오던 누가 오던 괜찮은 이제 현실적으로 바로 쓸 수 있는 1군급 그리고 이제 스타 플레이어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좀 어린 그게 합쳐져야 되니까. 왜냐면은 우드워드는 돈을 안 줄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왜 자꾸 놓친 데만 데려오려고 하냐. 처분이 안 되는데 이 양반아. 해가지고 그러면은 바람 사달라. 그러니까 맨유 레알에서 안 판다는데 어떻게 사냐 이렇게 또 이렇게 했다가 다시금 요즘 뭐 혼란기를 그 틈타 데려온다고 하니까 그 데려오는 거는 뭐 알아서 하는 거죠. 박항서 매직을 안방에서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SBS 스포츠는 11월 8일부터 열리는 2018 아세안 축구연맹 AFF 아세안 축구연맹 스즈키컵을 주요 경기를 생중계한다고 합니다. 동남아 최대 축구 대회로 불리지만 한국에서 생중계되는 건 이례적인 사례라고 합니다. 박항서 감독이 사령탑으로 있는 베트남 국가대표팀을 향한 국내 축구 팬들의 관심이 반영된 결과이며 베트남,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10개국이 펼치는 2018 스즈키컵은 또 발음이 안 되네. 스즈키컵은 동남아 국가들과의 월드컵으로 불리는 대회인데 SBS가 스즈키컵을 단독이에요.
전화이죠, 단독이죠. 네. 아니 뭐 한국 사람들이 박항서 대표 그 감독이 있는 뭐 베트남 대표팀을 관심 있어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보겠지. 나는 뭐 이것도 카카오에서 방송하게 해주면 보겠는데 또 중계하겠는데 이게 뭐 일반 사람들 관심 있나? 모르겠네. 근데 저는 예전에 이거 스타TV에서 할 때도 봤어요. 왜 봤냐면 뭐 선수가 궁금해서 보는 게 아니라 동남아 경기는 진짜 중거리가 쩔어요. 그러니까 되게 시원시원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치달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박희성식 치달 있잖아요. 한번 볼 앞에 쳐놓을 때 진짜 얘와 나 수비수와 내가 공격수 입장에서 수비수와 내가 한번 스피드로만 경합하는 것. 이게 뭐 드리블 스킬이 필요 없어. 그냥 말 그대로 저 앞에 공 빵 차놓고 너랑 내가 둘 중에 누가 더 빠르냐 이걸로 이제 조져버리니까 사실 재미는 있어요. 왜냐면은 그런 애들끼리 붙으니까 되게 막 박진감 넘쳐 보이고 해가지고 가끔씩 이제 뭐 토너먼트 좀 상위권 올라가면은 그런 걸 좀 챙겨보는데 그래도 보면 재밌다니까. 근데 확실히 뭐 관중이 많아. 그리고 진짜 이 경기장 별로 안 좋지만 그 경기장 별로 안 좋은 게 티가 안 날 정도로 관중이 많아 버려가지고 막 트랙까지도 막 서서 봐요. 작은 나라들은 시간대가 뭐 다른 데랑 겹치지 않으니까 보는 거지 뭐. 재미있어요. 지금 재밌다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K리그도 사실상 계속 안 되긴 하지만 동남아 선수 중에 한 명이라도 성공하는 사례, 그러니까 뭐 그냥 어느 정도의 아시아 쿼터를 써가지고 우리가 아시안 쿼터를 써가지고 쓸 수 있는 사례가 나오면 괜찮다니까. 좀 근데 그게 이제 찌영이 안 됐지. 뭐 찌영이 이제 좀 뭐 강원도 갔다가 인천도 갔다가 했는데 찌영이 안 돼서 참 찌영한테는 좀 안 좋은 사례긴 하지만 분명히 괜찮은 선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선수들을 잘 쓸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일본은 지금 동남아에서 이 베트남, 필리핀 뭐 이런 쪽에서도 잘 데려가서 막 알아보고 있고 계속해서 뭐 중기권 협상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조금 약간 무거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MBC 스포츠 플러스 2가 공식적으로 해체를 한다고 합니다. 2018-19 시즌 농구 이제 프로농구 1라운드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프로야구 가을잔치와 축구대표팀의 A매치 열기 속에 지난 13일 개막한 프로농구가 서서히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초반 흐름은 울산현대 모비스가 질주하는 가운데 나머지 팀들은 물고 물리는 중위권 싸움을 뜨겁게 펼치고 있고 단신 외국인 선수들의 기량이 수준급이고 화끈한 공격 농구가 펼쳐지면서 농구 팬들은 지난 시즌보다 훨씬 더 재미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관중 동원은 지난 시즌보다 더 나아지진 않았으며 근소하게 뒤처져 있지만 방송 시청률은 지난해와 같은 기간보다 조금은 더 높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KBL은 프로야구 가을잔치가 끝나면 관중이 더욱 늘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가운데 뭐 리그 흥행과도 직결될 수 있는 방송 중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프로농구 중계권사인 MBC 스포츠 플러스가 내년부터 MBC 스포츠 플러스 2 채널을 없애기로 했기 때문이고 MBC 스포츠 플러스는 광고 수익이 전혀 맞지가 않아 스포츠 채널 2를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이 공식적으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프로농구가 곧바로 직격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현재 프로농구는 MBC 스포츠 플러스가 소유한 2개 채널과 ITV에서 IB 스포츠 등 이 3개 케이블 을 통해서 이제 방송이 되고 있는데 그런 IB 스포츠는 MBC 스포츠 플러스에 비해서 보급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고 대부분의 농구 팬들은 MBC 스포츠 플러스의 2 채널을 통해서 케이블 TV로 보거나 아니면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으로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KBL은 중요한 중계 채널 하나를 곧 잃게 되면서 팬들의 시청권이 축소될 수 있는 비상 상황을 맞게 되었고 KBL 관계자는 최대한 많은 농구 팬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협의를 통해 최대한 MBC 스포츠 플러스 쪽에 중계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케이블이 아니어도 인터넷의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시청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라고 덧붙였는데, 농구 열기가 달아오르기도 전에 중계권사의 축소라는 악재를 만난 KBL이 어떠한 난관을 어떻게 풀어낼지 주목되며, 한편 이 MBC 스포츠 플러스 측은 신규 채널에서 프로농구 중계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등 올 시즌 KBL 중계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이게 농구 기사지만 축구도 똑같아요. 네, 이 축구도 똑같아요. 왜냐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러면 우리가 스포티비를 보겠지. TV로 볼 수 있는 건 줄어들지만 스포티비 보겠는데, 스포티비 우리가 알잖아요, 퀄리티가. 그나마 가끔씩 우리가 빅경기 MBC 스포츠 플러스에 해주면 정순주 아나운서나 아니면 신승대 캐스터가 가서 이제 확실하게 그 느낌, 현장의 느낌, 스포티비는 심지어 서울 경기도 옵티비 하는 회사예요. 서울 경기도, 서울 F서울 홈에서 하는 경기도 옵티비로 안 가고 그냥 그 사무실 쳐 앉아가지고 중계한다고. 물론 요즘에는 여자 이제 아나운서분도 나오셔가지고 중간중간에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좀 그러니까 K리가 알잖아요. 채널 한 개만, 뭐 농구랑 똑같이 채널 한 개만 없어져도 정말 미쳐버리는 거죠, 뭐. 결국에는 이제 축구랑 야구가 같은 시즌에 거의 비슷하게 계속 시간도 거의 뭐 동일시하게 흘러가고 있고, 심지어 2부 리그는 야구를 피해서 먼데이 풋볼 해가지고 그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상황이 참 여의치가 않게 돌아가 버리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또 한편으로는 스포티비가 고마운 거예요. 뭐냐면 MBC 같은 뭐 케이블 채널 얘기하지만, MBC 그래도 스포츠 케이블이면 이 메이저리그가 메인인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그런데도 이제 뭐 광고가 안 맞는다고 하니까, 광고 제대로 안 맞고 이제 방송국을 돌리는 게 그 중계권료가 뭐 이런 거 안 맞는다고 하니까, 뭐 스포티비는 오죽하겠어요. 뭐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뭐 사실 뭐 아예 뭐 마냥 욕할 수만은 없는데, 좀 어렵네요. 좀 어려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나마 믿고 있던 게 MBC 스포츠 플러스 2라고 했고, 저는 항상 스포티비에 사지 말고 MBC 스포츠 플러스 2에서 K리그 해야 된다. 그리고 뭐 SBS 이제 스포츠나 아니면 KBS 다른 케이블사에서 해줘야 좀 더 이게 좋은 퀄리티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말참 꽝이네요. 헛소리했네요, 제가. 그리고 아니 메이저리그 진출했던 애들이 그지같이 못해가지고 더 그래. 잘 좀 하지. 그럼 뭐 아이씨 야구 왜 그랬냐. 강정 술 먹고 그래가지고 나 진짜 좀 이렇게 딱딱 해가지고 딱딱딱 뚝딱딱 해가지고 막 박병호도 좀 잘하고 강정도 좀 이렇게 그런 사건, 물론 본인들이야 뭐 사건 사고나 그렇게 뭐 실력 못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겠지만, 이 은근히 공생이란 말이야, 야구랑 축구랑. 보면은 은근히 공생이야. 한국 선수 잘하면 진짜 광고 들어오지. 참 걱정되네요. 그래도 축구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스포츠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고, 그런데 참 이렇게 축구 보기 힘들다는 게, 우리나라가 그래도 스포츠 강국이잖아요. 물론 뭐 비인기 종목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올림픽 나가서도 참 되게 잘하고 있고 메달 수도 강국인데, 참 힘듭니다. 그나마 이게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 해주는 그 카메라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중계 스킬로 정말 이거를 보완하는 방송사가 없지. SBS는 아예 중계를 안 하니까. JTBC가 해주면 낫긴 한데 해줄까? 그것도 모르겠고. 진짜 좀 어렵네요. 어려워. 뭐 인터넷으로 보는 거야 뭐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수원 경기를 다 거의 녹화하려고 하거든요. 물론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수원이 진 경기나 똥 같은 경기 녹화 안 합니다. 그냥 지워버리지. 근데 더 어렵겠어요. 앞으로 더 어려워. 아니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더 어렵냐?
옛날에는 잘해줬거든. KBS도 해주고 SBS 해주고 뭐 지상파도 해주고, 아니면 없으면은 옛날 기억나실 거예요. KBS 프라임 같은 데서도 K리그 해줬다고. 그렇게라도. 근데 어떻게 더 이렇게 힘들어지냐 진짜. 더 힘들어져. 진짜 한준희 해설로 언제쯤 다시 K리그를 들을 수 있냐 진짜. 근데 시청률이 안 나오는 건 저도 그런 건 인정하죠. 인정하는데 그쵸. 뭐 방송사도 뭐 방송 자체가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니까 물론 뭐. 근데 KBS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국민의 그 수수료. 국민의 이제 그 수신료의 가치 있잖아요. 수신료. 그 수신료의 가치를 보여준다며. 언제 보여주냐? 좀 간간이라도 보여줘야지. 너무 안 보여주네 KBS는. 수신료 가치 언제 받을 수 있는 거냐 우리는. 진짜. 씨름을 해줘야지. 씨름은 우리 또 나 전통적이고.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프로축구 연맹이 무슨 뭐 자기들이 몇 년 안에 자체적으로 해외처럼, 그러니까 방송사 힘을 안 빌리고 자체적으로 뭐 프로 HD로 방송하면서 뭐 최고의 뭐 중계를 만들겠다는데 그건 개소리 안 믿습니다. 네. 저는 어제도 오늘도 말하지만 뭐 축구 협회 뭐 연맹 안 믿습니다 이제. 네. 헛소리 그렇게 뻑뻑하는 거 안 믿어요. 그리고 원래 뭐 골라인 판독기를 도입하겠다 했었거든요. 원래는 안 믿잖아요. 네. 나 애초에 그 소리 했을 때도 하고 제가 답해줬죠. 네. 개소리가 생각했거든요. 개소리. 맨날 개소리 맨날 해. 짠나게. 무슨 골라인 판독기야. 뭐 우리가 걱정한다고 뭐 달라지지 않겠지만 또 K리그를 계속해서 시청하시는 분들, 그리고 해외 축구도 비슷해요. 해외 축구도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더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게 볼 수 있는 과정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왜겠습니까? 안 나와요 시청률이. 해외 축구도. 그러니까 뭔가 이게, 그러니까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전 분야적으로 확 죽은 것 같아요. 그냥 자체가. 뭐 누가 해외에서 잘하고 못하고 그걸 떠나서 뭐 못하는 것도 맞지만, 못하고 있는 것도 맞지만, 이 스포티비한테 이 애초에 중위권이 또 넘어가서 또 이렇게 방송이 되면 결국에는 결제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겠죠. 점점 더. 그렇죠. 요즘 경제가 힘들고 다들 먹고 살기가 바쁜데 뭐 스포츠에 시간을 할애하고 하기가 사실상 어렵죠. 똑같아요. K리그도. 왜냐면 과거 K리그를 보았던 되게 그 어린 분들, 근데 그때 어린 분들이 지금이 다 가장이 되고 가족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자기 혼자도 먹고 살기 바쁘니까 부모님을 또 모셔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스포츠에 대한 뭐랄까 시간을 내기가 정말 많이 힘들죠. 옛날에 그 많던 축구 팬들이 어디 갔겠습니까?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산업전선 그냥 뛰어든 거죠. 취업전선에 다. 즐기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또 시간을 낸다면 낼 수 있겠지만 그렇죠 뭐. 네. 안 보게 되면은 감정도 조금 감정 소모 자체가 없으니까. 지금은 우리도 다 축구를 보니까 여기에서 막 축구 보면서 뭐 누구 욕하고 하지만 그게 감정 소모잖아요. 근데 내가 축구 자체를 안 보면 얘가 뭘 했는지 뭘 알아 내가. 그러니까 이 스포츠에 감정 소모를 하지 않으니까 그냥 더 볼 마음도 안 생기고 하는 거지 뭐. 그렇죠? 네. 뭐 저도 그런 건 인정합니다. 여튼간에 지금 가장 좀 안 좋은 사태가 생긴 것 같아요. 너무 갑작스럽게 11월 달인데 내년 1월부터 없앤다고 하니까, 새해부터 없앤다고 하니까 뭐 오늘 11월 1일이니까 한 2달 남은 거죠. 축구는 상관없고 거의. 축구는 뭐 이제 플레이오프 하면은 조금 뭐 상관 있을 수 있겠지만 거진 뭐 농구가 제일 가장 큰 거지. 에휴, 네. 여튼 지금 상황에서는 채널 하나가 사라지니까 또 스포츠 팬들한테, 예전에 SBS가 축구 채널 만들었던 거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전에 진짜 예전이에요. 진짜 예전. SBS가 과거 X스포츠 있을 때 그때 아닌가? X스포츠 이후인가 전인가? 진짜 옛날인데 그때도 망했어. 그때도 나름 그때 정말 해외 축구 많이 볼 수 있게끔 했었는데 24시간 내내 축구만 나오는 거야. 진짜로. 그땐 K리그부터 시작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 다 했거든요. 재방송으로라도. 근데 망했어요. 망했어.
가더라고. 그 채널이 아마 내가 알기로는 그게 CNBC인가 그걸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헷갈리네. 오래돼가지고. 아무튼 그 방송이 없어지고 다른 걸 바뀌었어요. 돈이 안 되는 거지 뭐. 돈만 되면 알죠. 우리나라 뭐 돈만 되면 다 합니다. 다 합니다. 제가 그 기사를 봤어요. 아프리카 TV가 SBS랑 같이 이제 서로 제휴를 맺고 무슨 e스포츠에 관한 방송 협약에 대해서 뭐 맺었다고 하는 걸 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돈이 되고 시청자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또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돈이 안 되고 시청자가 없는 거는 자연스럽게 이제 방송 시장에서는 도태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e스포츠가 뭐 사실 저는 뭐 e스포츠를 많이 보는 게 없어가지고 왜 뜨거운지 모르겠지만 뭐 이게 이 게임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팀 경기 또 개인 경기를 보면서 또 이게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시고 하니까. 장현수는 아예 초반에 다 했어요. 연속 3개 뉴스 때려버리면서 이제 이 뉴스가 마지막이에요. 네. 그렇죠. K리그 뭐 어렵죠.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SBS가 K리그를 그랬을까 안 해.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SBS가 해설진도 괜찮고 SBS 괜찮은데 KBS 괜찮고. 스포티비보다는 그냥 그래 지상파 케이블 팀들이 훨씬 낫지. 정순주 아나운서도 큰일이네. 정순주 아나운서가 하는 게 축구랑 농구를 알고 있는데 많은 축구 팬들이 좋아하시는 분인데 그래도 뭐 MBC 스포츠, MBC 그냥 플러스 기본 거기서 뭐 간간히 해주긴 하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진짜. 스포츠가 점점 더 어떻게 힘들어지냐, 그죠? 힘들어지네요 진짜. 여튼간에 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만 짤막하게 할게요. 짤막하게 얼마나 했지? 이것도 1시간 했구나. 제가 기사를 발췌하는 곳은 FM코리아, FM네이션, 다음 카페인 락사이며,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쿠키로 제 말을 끊어주는 걸 너무 좋아해요. 아까도 감사했어요. 그리고 좋은 기사를 올려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 조동 검색하시면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빵빵빵. 유튜브에서 조동 검색, 팟캐스트 팟빵에서 조동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다운로드로 음성 파일을 어느 곳에서나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TV캐스트, 카카오 VOD 다 영상 올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과 청취 부탁드리고, 아까 태주님처럼 팟빵 팟캐스트에서 들으신 분들 저녁 8시 항상 제가 생방송 하니까요. 많이들 놀러 오세요. 축구 관련된 거 모든 걸 다 합니다. 안 그러면은 조만간 레데리 그걸로 쏩니다. 네. 안녕. 빠이. 감사합니다.